가장 중요한 영상을 촬영하는 날이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선후배와의 대화식 강연 그거를 하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국가경찰 내부적으로 사건 사고가 많았어가지고 공모전 주제 자체가 주요 의무 위반에 관련된 교육용 컨텐츠를 촬영하는 겁니다. 주요 의무 위반에 대해서 사례를 일단은 보고 그런 학생들과 자유로운 의견 주고받는 시간을 갖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주제 자체는 주요 의무 위반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저는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런 건 다 맞는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마음가짐, 해이해졌을 때 그런 게 발생했다 생각을 해서, 그냥 비단 경찰 공무원으로서 앞으로 경찰 공무원이 될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지금 이제 대학생이 되는 학생들이 진짜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학생 때부터 자기만의 신념?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를 사실 마지막에 이 모든 영상을 다 편집하고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미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말을 하자면 여기서 편집하고, 이제 일단 회계학과 후배들도 그렇고 경찰행정학과 후배들도 그렇고 20대 초반이면 이제 성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대학생 때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내 위치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 내가 지금 이 학교를 다니고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게 조금 스스로를 사랑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애가 있어야지, 그걸로 받아들여야지 발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특히나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우리 부대에 고학력자 선임이 있었는데 성균관대 심리학과 그 분한테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제가 사실 이런 대학교를 다니는데 자신이 없다, 사회에서.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길, 근데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군대에 전역하고 재수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학력을 다 떠나서 내가 현빈 널 2년 동안 봐왔을 때 넌 열심히 했는데 너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너가 다니는 그 대학교에서 지금 너의 위치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열심히 하면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실제로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말 엄청 감명받아서 제가 재수할 생각이나 이런 걸 아예 접고 대학교를 다시 재학을 해서 졸업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이제 2학년 복학을 했을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어쨌든 지금 내가 다니는 이 학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1학년 때는 사실 좀 싫었어, 미웠어. 그게 내가 이 학교밖에 못 오고 그런 게 미웠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빨리 현실을 받아들일수록 결국에는 내 자신에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나 자신을 사랑하라, 그 정도. 네. 아, 아, 아. 요즘에 좀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교육 콘텐츠 영상을 제작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배포를 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어가지고 그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아래 뭘까요? 행정안전부 들어갔죠. 그 다음에가 경찰청, 대한민국 경찰청. 지방의 각 경찰청. 저는 어디 소속일까요? 충청북도 경찰청. 맞아요.
저는 어디 경찰서 소속일까요? 기초. 이제 끝날 시간이 돼가지고 아무튼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네. 동영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불러요. 충청북도 경찰청, 충북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저는 충북청 어디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을까요? 맞춰보기. 상당 경찰서 가고 싶어요. 네. 계산 비슷했어요. 진짜. 오케이. 일단 너무 한 명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던져보실 분. 경찰서. 잘 모르나? 청소랑 아니라? 네, 잘 모르시는 거죠? 저는 충청북도 경찰청 음성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경찰의 특별정보까지 금품 여부가 확인됐다고 진정이 접수되며 뭐 하나만 해도 되고 3개 해도 돼요.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개수는 상관없어요. 한 잔씩 뭐 몇 잔, 3잔씩 뜯어서 물어볼 거 있으면 자유롭게 물어보세요. 야, 맞죠? 이거 우리 직장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역시 미래가 있네요. 혹시 여기 있네. 음주 측정을 자주 안 하기에 사람들이 만만히 보는 것이다. 친구 아버지 한 분 또. 친구 아버지 그죠? 실제로 보신 적 있어요? 길거리에서? 네. 실제 근무하시는 거? 네. 그래요. 약간 특이한 경우도 대부분 없죠. 모든 것의 원인은 그냥 개인 그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줄이기 위해선 그 사람 개인의 인성을 볼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이 아닌 작성하신 분이에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갑질. 글씨 되게 이쁘시다 이분. 교육 부족. 원인 갑질. 원인 교육 부족. 해결책. 갑질의 경계선을 명확히 정하고 이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진짜 정답이에요, 이건 솔직히. 그러면은 그분한테 이거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떨어진 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질, 원인.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표출하기 위해. 이거 누가 작성하셨죠? 네. 맞아요, 진짜로? 진짜 맞아요? 네네,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거 맞아요? 진짜 맞아요. 오케이. 자, 해결책, 경찰 신고. 벌금 물기. 근데 이것도 맞긴 맞는 말인데, 제가 봐봐요. 아까 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팀을 가족보다 많이 보게 돼요. 대부분 갑질은 이 팀 내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같은 팀은 가족보다 많이 보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를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은 좀 고달프겠죠. 신고를 한 사람도. 그죠?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맞는 말인데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진짜 성비위, 원인, 이성에 대한 배려심이 없기 때문, 법이 약하기 때문. 이 배려심 말씀하신 분 혹시 누가 작성하셨나요? 우리가 다 틀린 말이 없어요. 그죠? 일단 종합을 해볼게요. 대충. 전체적인 내용을 대략적으로 봤는데 일단은 내용은 그래요. 공통적으로 음주운전, 성비, 갑질 공통적으로
교육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학생분, 제가 어떻게 교육을 하면 이게 학생이 아직 내가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죠? 이거를 기분도 나쁘지 않고 확 와닿을 수 있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죠? 이게 사람은 자기가 직접 당하기 전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도 지금 사실 아직 경찰 공무원에 대한 꿈이 있지만 내가 경찰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진 않았잖아요. 그죠? 진짜 그 노력을 아직 실행하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과 아무리 많은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도 와닿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교육이란 건. 사실 교육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뉴스에서 봤던 사람들, 음주운전하고 성매매하고 갑질했던 사람들 교육을 안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교육을 하면 그 사람들이 바뀔까요? 바뀔 것 같아요? 모르겠죠. 그래도 계속 하긴 해야죠. 교육 강화.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많이 나온 거. 처벌 강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경찰이 되고 나서 한 10년 정도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개개인이 이런 부분이 현장 실무에서 어려우니까 이거 입법 추진해 주세요. 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교육 강화, 처벌 강화. 기억에 남는 게 배려심. 인성 함양이죠. 인성. 세상에 사람들이 다 배려심이 좋으면 정말 좋겠죠. 그죠? 여러분, 지금 같이 수업 듣는 여러분끼리도 앞으로 4년 정도는 볼 텐데 서로 완벽하게 배려하고 있나요? 끼리끼리고 친한 애들만 친하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건 나는 이거 탓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하는 거야. 이 배려심이 강제된 배려심은 이거 배려심인가요? 그죠? 애매하죠. 그러니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매해요, 애매해.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슬픈 거죠. 이런 시간을 갖는 건 저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후배들과 이런 시간 갖는 거 좋은데 오늘의 결론은 교육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배려심도 우리가 인성 함양을 통해서 나중에 직원 간의 배려심이 좋아야겠죠.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왜 이 사람들이 경찰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누구보다 법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의무 위반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생각. 오늘 이것 때문에 온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좀 생각할 그런 이유가 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면 경찰 공무원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결론은 여러분 말씀이 다 맞고 그럼에도 이 벌어지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이제 한번 작년에 회의감이 엄청 들었던 때가 왔었어요. 저도 사실 저는 작년에 회의감이 많이 왔을 때 초심이 사라져요. 초심이란 게. 이게 저는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도 하겠지만 공시 생활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아시죠? 정말 절박하게 했어요. 저는 절박. 좀 이따 이제 2부에서 더 많이 할 건데 저의 초심은 정말 진짜 제발 합격만 시켜주면 평생 승진 바라지도 않겠다.
합격만 시켜주면 뭐 그냥 뭐 자원근무 하라는 거 다 하고 그냥 기라면 기고 죽은 척 하면 죽겠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합격하고 1년 만에 그 초심이 약간 사라져요. 좀 더 편안한 데 하고 싶고, 이 지구대 나가면 좀 더 꿀빠한 데 하고 싶고,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원해서, 내가 진짜 이거를 의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초심이 조금씩 사라져요. 그러다 보면은 문득문득 깨달아요. 내가 수험생 때 생각했던 경찰 생활보다는 객관적으로 훨씬 나은데 왜 나는 불만족하지? 항상? 그럴 때 회의감이 좀 왔었어요. 그리고 그런 회의감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런 걸로 빠지는 것 같아요. 그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찰 공무원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뭐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멋있어서일 수도 있고, 그냥 가족 중에 어떤 분이 경찰이어서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 그런 이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이 합격을 하고 자부심, 이 자부심, 프라이드 속에서 조금씩 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잊다가 이게 한 끗 차이거든요. 당연히 조직 생활이니까, 회사니까 회식도 하겠죠. 회식도 할 수 있어, 회식. 안 하면 또 이게 술이라는 게 사회생활의 윤활유잖아요. 여러분도 여기서 술 마시면서 친해진 사람들 많죠. 근데 아예 대학생 1학년 때 술 못 마신다고 법으로 정해봐. 말이 안 되죠. 그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진 상태에서 내가 나 합격했다, 이제. 나 이제 성공했다. 나 합격했다. 이 상태에서 술 좀 들어가고, 여자 좀 만나고 싶고, 남자일 수도 있고요. 뭐, 여자분도 연애하고 싶잖아요. 또 약간 뭐, 후배들 들어오기 시작해요. 한 4, 5년 차 되면은 까마득한 후배들이 이제 보여요. 그러면 솔직히 이거 완전 초심처럼 거부하기는 힘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다가 그렇게 자만하고 연애 막 하고 싶고 이성 밝히고 술 마시는 생활을 한동안 이어가다가 삐끗하면은 문제가 터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좀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 솔직히 안정적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거는. 그래서 하는 것도 있죠. 근데 다시 수험생 때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면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아직은 나도 아직 전연차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직 4, 5년 차밖에 안 됐다 보니까 내가 진짜 고생하면서 수험생 했을 때가 아직은 기억이 나는데 저도 언젠가 있겠죠? 그래서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초심을 유지하려고 저만의 기준을 조금 세웠어요. 뭐냐면, 저는 회식을 잘 안 가요. 누가 승진했거나, 출산, 부서 이동, 이런 1년에 한두 번 큼직한 회식만 가요. 그리고 당연히 차는 안 가져가고 대리가 10만 원이 나와도 그냥 대리 부릅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다들 그래요. 다들.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해. 그런 식으로 해주고 성비위는 저는 이거는 진짜 저도 약간 여자애들이 이상하게 본 부분인데 그 수험 생활을 하고 이제 필기 합격을 해서 체력 시험 단계로 들어가면은 여자 그 수험생 합격하신 분들이랑 굉장히 친해져요. 이게 우리가 왜냐면 체력 시험 준비할 때는 거의 남녀 불문하고 다 같이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거든요. 다 중마고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사실 연애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수험생 할 때 이제 체력 면접 준비할 때 친해졌던 여자애들 있을 거 아니에요. 여자 동기들. 이제 걔랑 원래 말 놓는 사이,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예요.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예요. 근데 이제 지구대 갔어.
근데 이 여자애가 우리 팀에 온대. 그럼 저는 실제로 이 여자애한테 누구누구야, 우리 이제부터 오빠 동생 하지 말고 서로 존댓말 쓰자 라고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좀 무서웠어요. 만약에 사무실에서 오빠 소리가 나오면 팀장님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할 것 같은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여지를 아예 안 준 거예요, 저는. 그리고 갑질은 애초에 아직 제가 갑질할 위치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고 이런 교육, 뭐 규칙 잘 지키면 그나마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 정도 되면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 마무리할까요? 네. 아무튼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속하면 되시면 연락 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와서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유가 그렇게 대단할까? 환경이 어떻고, 조직 문화가 어떻고, 술자리 문화가 어떻고, 또 스트레스가 어쩌고. 물론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 마지막 순간에 선택하는 건 그 사람 본인 아닐까요? 누가 대신 음주운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신 선 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건 하면 안 되는 건데 알면서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직업 준비를 할 때, 경찰이 정말 되고 싶어서 공부할 때, 그때 마음이랑 지금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는 게 아닐까. 그때는 합격만 시켜주면 진짜 열심히 살겠다. 진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그런 마음 한 번쯤 다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월급도 나오고 생활도 안정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 마음을 조금씩, 진짜 조금씩 놓고 사는 게 아닐까. 저도 그래서 가끔 무섭습니다. 나는 괜찮을까? 안 변할까? 나는 계속 선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솔직히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거창한 목표 없이 뭐 승진 빨리 하는 거, 큰 상 받는 거, 대단한 경찰 되는 거, 그런 것보다 민원인 왔을 때 말 함부로 안 하고, 같이 있는 우리 팀원들 힘들게 안 하고, 문제 일으켜서 우리 경찰 조직 욕먹게 안 하고, 그냥 제가 맡은 자리에서 그냥 1인분만 제대로 하면서 살자. 저는 제가 처음 이 직업을 시작할 때, 이 경찰이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했을 때, 제 자신 스스로에게 했던 약속이거든요. 초심의 약속. 그래서 저는 대단한 경찰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경찰은 되지 말자. 좀 그 생각 하나로 계속 하려고 해요. 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찰관이 되고 싶나요?